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운세를 가지고 왔어요. 미리미리 보면서 10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또 조언점들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 이럴 때는 이런 조언점을 같이 챙겨가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타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리딩을 하기 때문에 10월이 다가오기 전에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좀 보일지 알아보면서 거기에 따른 조언점 챙겨가셔서 미리미리 이러한 부분은 좀 대처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와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 결과는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 마음이라도 조금 더 좋거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10월 운세 조금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10월 연애운이겠죠. 10월 운세랑 10월 연애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월별 연애운, 월별 운세는 정말 지유앤타로의 시그니처 리딩이에요. 몇 년째 말씀드리지만 후기가 꾸준히 달리는 리딩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주시면서 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혹은 10월 중간이라도 와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후기 달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다 10월이 지나고 나서 11월에 10월을 돌아보니 이런 일들이 진짜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내 복에 대한 대가, 이제 또 댓글로도 또 달아주시면서 가져가시고, 이 좋은 리딩도 다 내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에너지 담아서, 힘찬 에너지 담아서 10월 보내시라고 정성껏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항상 말씀드리죠?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하시면 되고,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눈에 너무너무 밟혀요. 하나만 선택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10월에. 딱 하나의 일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끌리는 카드가 여러 개면 그거 다 우선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0월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이에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반면에 약간 마음을 조금 소홀하게 하면 내가 자칫 방탕하게 지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위임을 좀 갖추고 큰 틀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공적인 일에 매우 적합한 달이 바로 우리 1번 분에겐 10월이에요. 공적인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불태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야 라는 메시지를 카드가 또 주고 있거든요. 취업이라면 취업, 사업이라면 사업, 붙잡아야 하는 기회를 내가 잡아서 붙잡고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보다 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10월에.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못 쓰게 되면 괜한 뒤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올 때 그게 내 것인지 남에게 줘야 되는 기회인지 남에게 토스해야 되는 기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 앞에 나서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10월에.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이롭다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1번 분의 카드를 보면 남 앞에 나서고 계속해서 남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들 앞에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발표를 하게 되거나 뭐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1번 분이 도맡아서 뭔가 연설을 하거나 마이크를 잡거나 마이크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말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나오거든요. 10월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면접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상견례, 누군가 어른들 만나는 자리, 누군가는 상사와의 면담, 뭐 다양할 수 있거든요. 큰 행사에 나가서 상을 타거나 인정받을 수도 있는 카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10월에는 대회 운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좋겠죠. 합격 운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약간 어떻게 보면 10월이 그동안의 고생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느낌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1번 분이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통과하는 느낌으로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군가는 면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결혼 상견례일 수도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양가 어른을 만나 뵙는 자리라거나 상사와의 면담이라거나 연봉협상 자리가 된다거나 그래서 어려운 시험, 자, 또 하나 말씀드려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말 그대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진짜 우리 시험 보는 거, 점수로 나오는 시험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시험 받는 느낌, 시험에 드는 느낌, 시험을 받는 느낌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시험일수록 우리 1번 분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서 오히려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10월에는 귀인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귀인이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걸 수도 있고 선물이 귀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선물 따로 받고 귀인은 귀인대로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귀인이라는 게요. 정말 다양해요. 누군가는 말도 안 되게 누군가의 갑자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해결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귀인인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를 좋게 봐줘서 면접 때 제일 후한 점수를 준 사람이 내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연애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왔고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안정되고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 내 연인이 귀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인과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그게 지금 10월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가 되게 신기한데 명예와 재물이 함께 찾아든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게 소비가 그에 따라 클 수도 있대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주의점 카드에 나오는데 중요한 게 큰 소비가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필요한 소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소비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거 필요한 소비라기보다는 진짜 조금 흥청망청 그 외적인 거에도 내가 소비를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명예와 재물 함께 들어오고 이제껏에 받았던 급여 중에 제일 높거나 10월 달이 내가 나를 내 뭐 유튜브 구독자가 제일 많아진다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방송하시는 분들은 시청률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쇼핑몰이나 뭐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달의 수입이 가장 좋거나 내 고객들 손님들이 10월에 가장 많이 몰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명예와 재물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군가가 내 귀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면 1번 분이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널리 알려지는 것이 유익해요. 웬만하면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디 나가서 얘기하게 되거나 큰데 중요한 자리 가게 되거나 주목받게 되거나 자꾸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나와요.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널리 알려지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이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번 분 중에서 내 생각이나 나를 홍보하거나 셀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나 혼자만 가져야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이러기보단 오히려 오픈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SNS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사람들한테 알리고 퍼뜨리고 공유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을 좀 드러내고 같이 나누는 때가 10월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옹졸하게 처신을 하거나 나만 가지고 약간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히 좀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 같이 하려고 하고 더 나눠주려고 하고 공유하려는 자세 자체가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더 폭넓은 사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10월이에요. 그래서 진짜 왜 그런 거 있죠. 막 이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속 좁았다 이러는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모르겠어. 우리 일본 분이 다른 속을 좁게 잠깐 해도 돼요. 근데 10월만큼은 속 좁게 하면 조금 그래. 10월만큼은 속 좁게 가지 말고 10월만큼은 정말 크게 포부도 크게 갖고 통도 크게 쏘고 통도 크게 갖고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사고 자체가 아예 넓게 가야 돼요. 정말 큰 숲을 보셔야 돼요. 나무를 보면 안 돼요. 10월만큼은. 그래서 이게 보면 타인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낳고 하니까 어떤 평가들이 중간중간 올 건데 뭐 어땠다더라 저쨌다더라 이런 말들이 올 건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잘자잘한 피드백들은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겉모습으로부터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도 되게 독특한 카드예요. 1번 분에게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래서 이게 보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는 어떤 자리나 이런 데에서도 내가 그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나 겉모습 보고 대충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겉모습 보고 혹하거나 약간 이러는 거. 겉모습이 다가 아닐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정말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의 10월 운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은 소식을 받게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약간 뭉클해질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간만에 오는 소식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내용이 무조건 슬픈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쁜 것도 아닌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예전처럼 뭔가를 내가 이 소식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감정이 비슷하지 않아서 오는 어떠한 약간의 뭔가 서글픔? 혹은 어떤 그냥 헛헛함? 약간 이런 거에서 오는 눈물. 그러니까 감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감동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예전 같지 못하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감회가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소식일 수가 있겠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번 분은 이 카드 몇 장으로 모든 어린 시절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우리 이번 분이 어렸을 적에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그렇게 막 부대끼면서 이렇게 정이 넘치도록 막 꽁냥꽁냥 이런 느낌보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거나 가족들 속에서도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들거나 가족들하고 좀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지냈다거나 뭐 유학을 갔었다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어디를 갔었다거나 기숙사 생활을 했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일찍이 독립을 해서 나가 살았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가족들이랑 막 이렇게 있는 추억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좀 사이가 조금 그렇게 대면대면한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이번 분이.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보면 난 그래도 너무 내 가족이 그리워. 난 가족의 품 같은 게 너무 그리워. 나는 이렇게 사람의 정을 느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늘 약간 주변에 의지할 곳은 없지만 늘 외롭다. 늘 외롭다. 근데 되게 보면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사람들은 몰라요. 나의 외로움을. 이번 분이 그러거든요. 자, 이럴 거예요. 아, 지훈님 10월 운세 얘기하시면서 왜 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감정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건드려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나쁜 운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참고 견디다 보면 되게 보람찬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보람을 찾을 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그러한 감정들이 건드려지는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뭐 상관없어요.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때 내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너무 온 지지리도 없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나한테만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려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고 그런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게 아니니까.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서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나쁜 운이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을 건데 10월에 그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일이 해결되려고 이렇게 오나 보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일부 해결이 된다. 어떤 소식이든. 그리고 공적인 일보다 사적인 일에서의 결과들이 굉장히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나쁜 운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카드들이 말해주니까 참고 견디면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나 이거 상황 좋아지려고 얘가 이렇게 오나 보다. 먼저 탁 건드리고 그 다음에 상황 좋게 해주려고 그래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오나 보다. 에이 좀 괘씸한데 좋은 상황 오려고 하는 거니까 참아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정해진 틀 안에서의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되는 카드들이 보여요.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움직이는 게 전부 뭔가가 좀 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정해진 역할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이번 분은 정해진 위치, 정해진 직위, 직무, 직책, 정해진
어떤 이제 역할은 역할인데 어떤 정해진 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일을 하던 사적인 관계든 간에 그 정해진 게 딱 있을 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내가 좀 움직여야 된다. 그 안에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돼서 조금은 답답하거나 갑갑함이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괜찮다. 그래서 제한된 자유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오래된 그리움이 좀 건드려지는 날들이 좀 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분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카드가 뭔가 드물게 찾아오지만 꼭 갖춰야 되는 어떠한 예식이나 이런 게 있다. 매우 중대한 일에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분이 지금 어떤 기준, 정해진 거 안에서 뭔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내 지금 역할 중에. 그게 누군가는 며느리의 역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상견례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큰 행사를 맡은 진행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뭐 결혼식 사회를 보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진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드물게 찾아오는데 꼭 갖춰야 되는 어떠한 이 예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우 중대한 일에 진행에 참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규칙과 전통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유분방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10월에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대신 10월에는 윗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행운이 온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윗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행운이 온다. 그래서 이 가족 이거 또 나오거든요. 가정 내에서 우더른을 모시거나 극진한 대접을 할 일이 생겨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이번 분 중에 진짜 결혼 때문에 양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다거나 가장 높은 사람을 일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뭐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어떤 대표를 만나게 된다거나 사업차 만나게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나 봐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나 봐요. 이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우더른을 모시거나 이 윗사람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할 일이 생기고 그걸 잘했을 때 큰 행운이 온대요. 그리고 윗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행운이 온대요. 그래서 윗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좀 싫은데요? 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의견을 낸다거나 좀 더 괜찮은 의견이 있더라도 그래도 10월만큼은 내가 우리 이번 분이 윗사람 의견을 좀 따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렇게 해야겠다 이 정도로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분이 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여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누군가는 뭐 선보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 관련 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소개팅일 수도 있고 회사의 어떤 진짜 큰 일을 내가 맡아서 책임져서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됐건 되게 중요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10월에. 근데 그때 윗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거나 윗사람의 의견을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윗사람에게 내가 나 당신의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잘 따르고 있고 당신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당신을 당신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어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보상, 대가가 올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10월은 굉장히 화려할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거고 내 일상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사랑에 관련된 카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혼, 혼인, 사랑, 연애 이런 거. 상견례 이런 거 특히나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인연의 합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거나 협업을 해야 되거나 뭔가 연인끼리 연애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을 본다거나 뭐 결정사 가입하신 분들은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뭐 매칭을 해준다거나 커플 매니저가 커플끼리 소개팅을 해준다거나 등등 뭐 지인이 해주는 소개팅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서도 합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 동업을 하는 거, 동업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10월이면 정말 괜찮죠. 10월에 내가 누군가와 동업을 시작한다는 인연의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의 합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카드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성취, 일이 성사됨. 그리고 이게 보면 큰 계약일수록 더 유리한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큰 계약일수록 더욱 유리하게 성사되고 작은 일에는 만족감이 조금 덜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간 결실을 보고 뭐 새로운 전환점도 생기고 뭐 약간 제가 아까 동업도 얘기했지만 동업도 성사되는데 뭔가 나하고 좀 안 좋았던 인연들 있죠. 안 좋았던 사람들이라거나 사이가 안 좋았거나 뭐 연락을 좀 잘 안 하고 지냈다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10월에는 조금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반신반의는 하지만 어쨌든 10월 자체는 인연의 합들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단 한 사람과의 인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연, 이 여러 군데에서 오는 이 관계망 자체가 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의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 3번 분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작은 험담일지라도 험담을 하거나 그냥 뭐 나도 들은 거라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은 말을 그저 전하는 것뿐이야. 나도 들은 말이라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 싫어해서 하는 험담도 아니고 나도 들은 말이라서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런 말들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고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서 그 사람이 싫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0월은 웬만하면 험담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험담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험담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아예 관심 없을 차라리 험담을 안 해. 내 안에 그냥 계속 그 부정적 에너지 있는 게 싫어요. 근데 어쨌든 험담을 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이러다 보면 왜 진짜 정말 아닌 친구들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오히려 나한테 너무 피해를 주거나 나한테 안 좋게 하거나 나를 진짜 상처 주거나 한 사람들의 험담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험담을 남한테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라. 왜냐면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작은 험담이 불러오는 큰 불행을 조심해야 된다. 입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낮은 그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에 조금 가게 될 때 우리 3번 분은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랑 뭔가 어떤 커뮤니티가 생기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어떤 자리가 생겼을 때에도 신나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장단도 맞추지 마. 예를 들어 우리 3번 분이 누군가를 별로 안 싫어해요.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고 별 감정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뭐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막 이래. 근데 누구누구 씨 저 사람 좀 저런 거 아니지 않아? 그랬대. 어쩜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누구누구 씨였으면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럴 때 저 같아도 좀 그러네요. 이렇게 동조되지 마세요.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를 나 혼자 중립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괜한 말 듣기 전에 차라리 중립을 지키시는 게 나아요. 중립 지키고 지금 욕먹는 게 나아요. 나중에 내가 욕했거나 내가 욕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오기 전에 중립 지키시거나 모르겠다고 그냥 내빼시는 게 차라리 3번뿐 모르겠다고 내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차라리 지금은 그래요. 지금 이 10월은 특히나 11월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11월엔. 네, 10월은 무조건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조심을 꼭꼭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생각에 갇혀있지 마라. 이 카드가 이어져서 나오네요. 내 생각에 갇혀있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좀 불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카드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대요. 이게 지금 이어져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느낌이다. 뭔가 우리 3번 분이 누군가가 진짜 싫어서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험담해야 되는 목적과 대상도 분명하지가 않은데 그냥 내 어떠한 생각, 내 감정 여기에 갇혀서 그냥 모든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말 그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딱히 내가 저 사람 자체를 싫으려고 애초에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내 생각에 갇혀있다 보니까 뭔가를 싫어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어. 왜 싫어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고 누굴 싫어해야 되는지 대상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지만 절제가 안 돼서 하는 입조심, 말조심 요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부딪히는 게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접점이 있는 거. 10월에는 사람들과 좀 일하게 되는 거. 근데 이게 급하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한 팀 이뤄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서 막 갑자기 꾸려지는 그런 팀원들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방면을 좀 택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지위가 조금 낮으면 나한테 결정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 뭐 후에 책임질 일을 좀 진행해야 될 거고 내가 지위가 낮으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일하기 싫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일은 하되 어떻게 중립 무조건 그리고 막 휘둘리지 말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지간하면 우리 10월에는 3번 분이 사람들 많이 믿지 마시고 내 입도 믿지 마. 내 입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생각도 믿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뭔가가 뚜렷하지 않고 불분명해. 내 생각에 갇혀서 하는 생각들에 막 이렇게 퍼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 맞춰지지도 않아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해할 수 있으니까 10월만큼은 내가 어떤 감정이 들거나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했을 때 딱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세요. 정말 그게 옳은 일일까? 만약에 그게 모르겠다면 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 내 상담사가 돼도 좋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언을 구해봐도 좋아요. 내 생각이 너무 갇혀있으면 조금 힘들어요, 10월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이 있을 때 무조건 조언을 한 번은 구해보세요. 남의 의견을 구해보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도 아마 3번 분이 내 뜻대로 하게 될 확률이 높긴 해. 이게 너무 강해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타로 리딩 이렇게 10월 운세 미리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알고 한 번 더 조언대로 해보고 요러려고잖아요. 뭔가 모든 운명 자체를 바꾸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어떠한 흐름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조언을 구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좀 해보고 요러려고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미리미리 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3번 분이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쉽게 험담은 하지 말 것. 알았죠? 내 생각도 믿지 말고 남도 그렇게 많이 믿지 말고 한 번 더 조언을 구해볼 것. 아셨죠? 근데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 간의 합은 좋아요. 진짜 인연의 합들은 진짜 다 좋을 거야. 근데 정말 좋은데 오히려 좋아갖고 실수하게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인연들은 옆에 계속 두시되 너무 전적으로 믿고 모든 걸 얘기하거나 이것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합이 잘 들었을 때 충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대면 사람들하고 별 사이도 아니면 별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근데 진짜 너무 좋은 합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오가는 말 때문에 뭐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다가 감정 하나라도 더 쏟으려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유독 나한테 친해지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10월엔 더 많을 것이다. 요것도 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3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은요, 뭔가 추상적인 부분에 매우 강력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10월에. 그래서 뭔가 막 오늘을 막 살아가고 막 일상에서 어떤 평범한 날들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면 약간 뭔가, 나 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딱딱 부러지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애매하지? 모호하지?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뭐 하루하루가 약간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일들, 그런 사람과의 대화, 그런 일들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일상 자체를 난 진짜 초현실주의자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권력자나 지위가 있게 되는 사람한테는 좋은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는 카드라서 이게 어떤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심 개념, 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이 발달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있는 10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야 제일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이러는 데 있어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권력자라면 나의 어떤 이런 추상적인 모든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말하고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뭐 팀원들한테 이렇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나한테는 즐거운 일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리 4번 분이 약간 아니 왜 저렇게 말하지? 그냥 좀 딱 부러지게 말하지. 그러니까 좀 제대로 계산 떨어지게 해주지. 그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하는데 내심 막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 4번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차라리 이걸 사달라고 하면 사올 거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할 텐데 도대체 자기 마음 맞추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느끼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10월에. 그래서 뭔가 단순해 보이는데도 되게 머릿속은 복잡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좀 내가 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그래야지만 내가 좀 여기서 뭔가 좀 배우는 게 있고 뭐 어떤 나의 업적에도 도움이 된대요. 뭔가가. 그래서 스스로 뭐 내 운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스스로 깨우쳐 가자. 뭐 이런 취지로 이 카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 4번 분을 괴롭히려고 나온 게 아니라 알았죠? 그리고 이 보면 약간 4번 분이 좀 슬프거나 힘들었거나 고생했거나 요랬던 일이 좀 있어요. 우리 9월까지도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막 힘든가? 막 이러면서 좀 힘들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시대가 지나가는 흐름이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9월까지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의 일이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 요렇게 10월을 바라봐라 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달한대요. 이제 슬픔은 지나갔고 그래서 미련을 두지 말래요.
자, 이것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재회까지 생각은 안 했어. 근데 넌 괘씸해 죽겠어.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배신감, 상처, 원망감, 막 내가 힘들어갖고 이제 못 살겠어. 막 이 정도야. 근데 이제 그거 아예 그 시대는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니까 미련 두지 말아라 라는 거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재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아직도 잊지 못했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내가 못 만날 것 같아. 이것도 이제 그 시기, 그 시대는 지났으니 다른 시대가 찾아오니까 아예 이제 미련 버리자. 요런 거고. 아, 그 회사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회사를 갔어. 이 회사를 못 갔어. 그것도 나와 인연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돼. 못했어. 내 인연 아닌 거예요.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걸 안 했으면 다른 사업 했을 텐데 그것도 지금은 나와 연이 아닌 것이니 과감히 끊어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좋아. 온 곳으로 돌아가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작별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제일 와닿거든요, 솔직히. 작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는 카드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 살아있는 것에 의미를 둬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나의 반려견,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되게 의미를 두잖아요. 근데 막상 작별 자체에는 의미를 안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가끔 작별에도 의미를 두거든요. 분명히 그 작별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저 어릴 때부터 좀 그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사람이니까 의미는 있지만 의미는 내가 머리로 생각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 순간들이.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별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헤어지게 됐고, 왜 끝이 났고, 왜 인연이 여기까지인지, 왜 다 했는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모든 작별에는 의미가 있어. 설령 내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그런 것에도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별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위대한 것의 최후가 작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4번 분이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느낌으로 10월이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로 시작해요. 10월 1일부터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분이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좀 슬픔에 의연해지셨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라도 슬픔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작별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거나 이 작별에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시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단원의 막이 내려간다. 한 장의 막이 끝났어요. 하나의 시대가 지났고 하나의 시기가 끝이 났어요. 그랬을 때 정중히 그것을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너무 큰 것에 미련을 두시지 말고 너무 아닌 것에 매몰되어 계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 우리 4번 분을 그동안 너무 괴롭혔을 수도 있어요. 4번 분을 괴롭힌 건 집착일 수도 있어요. 집착이라거나 어떤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애증, 이런 감정들이 우리 4번 분을 조금 괴롭혔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카드들을 보자면 이 카드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금전 문제예요. 재정적 문제. 재정적 문제는 조금씩 차차 풀릴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돈을 좀 썼다, 큰 소비가 있었거나 자잘자잘한 소비가 있었다, 혹은 내가 면접을 봤다가 안 봤다가 일을 했다가 그만뒀다 해서 자꾸만 고정 수입이 좀 끊기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10월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금전적인 부분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고객층이 생기거나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나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동료가 되거나 팀원들이 싹 바뀐다거나 고객들 층이
그 손님들이 또 싹 바뀐다거나 내가 지역이 달라진다거나 일하는 지역이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뭐 어디 발령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재정적인 변화, 금전적인 것도 하나둘씩 풀려가게 된다. 그래서 뭔가가 좀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았던 분들도 어느 정도 수입을 예측하거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내가 10월에는 안정적으로 나의 재정 계획을, 재정 플랜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잡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10월에는 5번 분들이 조금 우유부단하게 결정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결단 자체나 선택을 조금 미루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물쩍거리지 말아라. 어물쩍 거리다가는 약간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남한테 주도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이제 9월에는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뭐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10월을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남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시면 안 돼요. 10월만큼은. 그래서 우리 조금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아, 뭐 저는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원래 똑부러지게 선택 잘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조금 너무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수가 있는데 10월에는 유독 그런 고민들이 좀 짙어지실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뭐 누구한테 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우리 5번 분들 절대로 남에게 선택권을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나 대신 선택해달라. 아, 너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내가 책임지긴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그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책임이 두려울 때가 있을 거야. 10월엔 유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되게 큰 일이라거나 나에게 진짜 엄청난 좀 전환점이 되는 어떤 일이어서 오히려 선택에 있어서 되게 좀 두려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압박감이 있는 어떤 상황이 온다거나 대단한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인생 최대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게 10월에 있을 텐데 그때 아, 그럼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말해주면 할게. 아,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내 의견을 굽히지 마시고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주도권 넘기면 안 되고, 또 하나 우리 5번 분이 내가 한 일은 내가 끝맺음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결과 같은 거는 어떻게든 예측하지 못하게 될 거래요. 내가 예측한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좋은 걸 예측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예측했는데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나 이렇게 해야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결과는 뭐가 됐던 내가 예측하지 못한 걸로 나올 수 있으니 나는 하는 데까지 해보자.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맺음 맺자. 요 마인드여야 합니다. 결자 해지. 이제 뭐 강한 마음 먹고 돌파해야 된다. 요 의미예요. 그리고 남의 이목을
절대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다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죠. 남의 이목 신경 쓰면 안 되고, 남한테 주도권 주면 안 되고, 타인의 도움이 지금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10월만큼은. 그래서 누구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조언, 그러니까 누구는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5번 분은 10월에 남의 조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10월에 우리 5번 분은 남의 조언보다는 내가 조금 내 선택을 믿고 가야 돼요. 조금 두렵더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류의 선택이라서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고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되고, 남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물어보는 것 정도로만 하시고, 남한테 정말 어떤 해결책을 기대하고 아예 다 기대시거나 의지하시거나 너무 의존하시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셔야 되고, 오히려 조언도 10월에는 되도록 많이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내 직감과 내 선택을 믿고 차라리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빠르지, 그러면서 배우는 게 많지, 내가 남한테 조언을 구하러 다니는 게 시간 낭비거나 더 내 선택에 방해만 되고 더 우유부단해지고 선택지만 늘어나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데, 10월 이 운세를 조금 보면 우선 굉장히 모든 것에 이제 무르익은 듯한 카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 직업적인 거, 사업이든 직업이든 장사, 자영업, 뭐 프리랜서 분들 다 포함이에요. 일의 어떤 핵심에 도달하는 게 우리 10월이라고 나와요. 주간과 객관이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합쳐진 상황인 거고,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역시나 똑같은 이 의미예요. 카드들이 지금 하나같이 나를 중심으로 내 캐릭터를 만들고 내가 주도해서 내가 밀고 나가야 된다, 요거고, 약간 근데 고독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고독하긴 한가 봐. 왜냐면 우리가 진짜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하거나 이 일을 잘 해내야 되거나 막 이런 상황에선 여러분, 그 사람들이랑 막 노닥거리고 막 커뮤니티하고 재밌게 막 소통하고 약속 다 가고 약속 뭐 있는 것마다 다 참여하고 요러면서 내 일에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진짜 오로지 일만 하는 거지, 사실 5번 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 참여하고 저기 참여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다 참여해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사교 모임 하고 이거 할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일까지 미친 듯이 해서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지인 관리하고 고객 관리 해가지고 하는 거가 직업인 사람은 그마저도 노는 게 아니라 직업의 일환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놀 거 다 놀고 그러고 일에 미칠 수는 없기 때문에 10월은 조금 우리 5번 분이 고독한 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성취하는 게 크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완전히 시험 준비에 미쳐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고립시켜야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시험 공부하느라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정말 뭐 진짜 수험생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많겠고, 그리고 또 뭐 취업 준비, 퇴사하고 이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점수 따느라, 진짜 10월에는 누구도 안 만나고 내가 일에만 미쳐서, 그리고 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유독 10월에 이제 뭔가가 좀 한 번씩 바뀌거나 중요한 게 있어서 내가 이 사업과 내 장사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고 일을 크게 조금 벌리고 진행하고 확장시키느라 힘들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힘을 좀 쏟아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지만 결국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남이 볼 때는 겉으로 굉장히 평범한 일상일지도 몰라요, 우리 5번 분의 일상이. 그래서 남들은 5번 분한테 오히려 야, 뭐 나와라, 너 뭐 그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러냐,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야, 나와서 같이 놀자, 뭐 얘기하자, 야 뭐 소개팅 해, 야 뭐 밥 한번 먹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만이 아는 비범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위대한 책임감이 따른대요. 우리 10월에는 5번 분이. 그래서 프로 정신을 가지셔야 되고요. 일상 자체는 고단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만큼 뿌듯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뿌듯하게 금전으로 보상받고 직업적인 것으로 보상받고 합격하는 것으로 보상받고 뭐 당첨되는 것으로 보상받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번 분의 카드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참으면 정말 좋은 대우 받으면서 내 몸값도 올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삶과 내 일상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좋은 대접 받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는 분들일 수 있어.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도 있다. 근데 그게 10월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나한테 되게 쌓이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 막 쌓일 수 있어요. 이게 물질적인 것들이나 선물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도 나와요.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물질적인 것도 많이 들어오고 뭐 내 수익 자체가 높아지고. 근데 아마 이것을 선물을 정작 많이 받았는데 선물을 풀어보거나 선물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진짜 그 어떤 뭐 선물이든 뭐 급여든 보너스든 인센티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지게 되거나 확인하게 되거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 10월 다음일 거예요. 10월에 들어오고 10월에 쌓이는데 11월에 본격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지 10월에 쌓이는 것들이 확실히 많을 거예요. 내가 해내는 업적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 되게 가장 많을 수 있고 제일 바쁠 수 있고 해내는 게 그만큼 많고 들어오는 것도 그만큼 많은데 결국 그거에 대한 보상을 그 다음 달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보상 10월에 안 받을 거면 뭐 있어봤자 뭐예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해놓은 거를 11월에 정산받는 거니까. 그래서 물건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과거의 어떤 좋았던 추억, 과거의 어떤 인연, 과거의 어떤 뭐 비슷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게 조금 짙어지는 10월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상이 고단하다 보니까 과거에 만났던 사람, 과거를 추억하는 일, 이런 게 조금 나한테 문득문득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는 오히려 과거여서 아름다웠고 과거였기 때문에 현재 미화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서 현재의 만족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게 현명하다. 우리 5번 분들의 10월은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5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